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로 한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폭설에 파묻힌 오대오 지역의 주민들이 며칠째 삽과 제설도구를 들고 눈 치우기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또 더 큰 폭설이 닥쳐온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2달여 앞두고 가족이민 청원서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등 대상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다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최근 4년 새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중국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출현했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로 한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쯤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에 동조한 세력이 체제 전복 기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 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고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는 즉각 비상이 걸렸고 오전 1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안건은 국회의원 109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4시 27분께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고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조심스럽게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미 폭설에 파묻힌 오대오 지역의 주민들이 며칠째 삽과 제설도구를 들고 눈 치우기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또 더 큰 폭설이 닥쳐온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호수면의 습기와 상공의 차가운 겨울 대기가 만나서 폭설을 쏟아붓는 이른바 호수효과, 폭설이 내린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에서는 지난 4일 동안 최소 1피트 또는 그 이상의 눈이 내려 대지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뉴욕주의 이리 호수에 가까운 카사다가 마을엔 무려 4.5피트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버팔로 남쪽의 시골 지역인 이곳에는 오늘까지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제네바 온더레이크 마을에는 눈이 4피트 이상 내렸고 주 후반에도 계속 눈이 내릴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미시간호를 끼고 있는 미시간주에도 오늘까지 겨울 폭풍설이 이어졌고 미시간호 남북 연안에 걸쳐서 약 30cm의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추수감사절 이후 이미 3피트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이리오 주변에도 3에서 4피트의 눈이 내렸고 습설로 인해 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주도인 주노시에 주말에 내린 눈이 1.5피트에 달해 예년 이 시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고 국립기상청 예보관은 말했습니다. 이 눈은 어제 새벽부터 진눈깨비로 변해 모든 도로가 얼음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노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고 교차로에는 얼음물에 웅덩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각급 학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관공서도 일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무에는 얇은 얼음막이 덮였고 비가 내린 뒤에 얼면서 나무와 숲의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2달여 앞두고 가족이민 청원서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등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에 따르면 10월 현재 가족관계에 근거한 I-130 가족이민 청원서 223만 5,799건이 계류 중이며 그중 181만 5,343건의 청원서가 6개월 이상 수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I-130 청원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10월 기준으로 약 18.4개월이었는데 전월에 비해 적체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민국은 10월 한 달 동안 87,489건의 I-130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55,884건을 승인하고 7,545건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현재 52만 9,816건의 가족 초청 영주권 I-485 신청서가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만 2,336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들 신청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13.3개월이었으며 10월에 접수된 47,689개의 가족 초청 I-485 신청서 중 3만 43개가 승인됐고 49,059개가 거부됐습니다. 이민국은 현재 117만 8,128건의 노동허가 신청이 계류 중이며 52만 8,789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동허가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3개월입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10월 현재 52만 1,418건의 신청이 적체 상태이며 이 중 10만 1,964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평균 처리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8만 1,118건의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7만 2,681건을 승인하고 6,087건을 거부했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이민 관련 커뮤니티에는 영주권 등 합법적인 이민 수속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연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다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최근 4년 새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달 미국 멕시코 국경을 멋대로 넘다 체포된 이민자를 약 4만 7천 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10월 약 5만 7천 명보다 약 17.5% 감소한 수치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멕시코 국경지대 이민자 체포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감소세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에선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의 멕시코 종단 강행군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2,000여 명에 이어 최근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접경 타파출라에서는 캐러밴 1,500여 명이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를 목표로 도보 행렬을 시작했다고 군 매일 1,450장가량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 희망자들에게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쁜 선례라는 지적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무기화를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처절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주지사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사면 결정에 대해 사법체계와 정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것에 실망했다며 후대 대통령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피터스 상원 의원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면 결정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당수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헌터를 사면하거나 감형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대통령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전날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021년 16의회 폭동 관련 피고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원들이 고령 리스크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사실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터 사면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성향 민주당 그룹인 제3의 길 정책 담당 부회장은 민주당원들은 지금 바이든을 옹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제는 트럼프의 공세에 대비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경쟁력을 다시 갖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련의 세금 인센티브와 관세를 통해 미국 철강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거래를 막겠다. 구매자는 주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2조엔 규모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4년 중 인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심사 중입니다. 이번 달 심사 기한이 끝나지만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중국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출현했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하원 소위원회는 어제 홈페이지에 본문 분량만 520쪽에 이르는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런 결론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본문 첫 페이지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실험실 혹은 연구와 관련된 사고 때문에 출현했을 공산이 크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근거 발언으로는 로버트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존 래드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 등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고위직 인사들의 증언 등이 제시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2024년 9월 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실험실 유출설을 음모론으로 폄하했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2019년 가을에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질병을 앓았으며 이는 우한의 수산 및 야생동물 시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몇 달 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에 관해서는 경제, 미국인들의 전반적 건강, 어린이들의 발달 등에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평가했으며 6피트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다음 달인 2023년 2월에 코로나19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개시했으며 공화당 9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명문대학들이 잇따라 무상 수업료 제공 등 학비 보조 혜택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MIT와 카네기 멜론에 이어 유펜도 학비 보조를 확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는 등록금 무료 수혜 대상 기준을 종전 연소득 14만 달러 이하에서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 속한 학생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확대 방안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모든 학부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유페는 이미 2023에서 2024학년도부터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함께 기숙사 빚, 식비 등 등록금 일체를 보조해주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MIT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무상 수업료 기준인 연소득 14만 달러 이하와 등록금 면제 기준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에서 수혜 대상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대도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가정학생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브랜다이스대 역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학생은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랭귀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뇌썩음을 선정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과하게 소비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이 단어가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대중투표, 공적인 논의와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며 2024년에 새롭게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는 지난 1년간 약 230% 증가했습니다. 한편 케임브리지 사전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매니페스트를 2024년 단어로 선정했고 딕셔너리닷컴은 틱톡 등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롱하는 데 널리 쓰인 드뮤어를 올해의 단어로 꼽았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어제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제3차 정책자문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동포청 출범 당시 각 부처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동포청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포청을 중심으로 업무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원들 역시 동포정책 일원화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제는 동포청이 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서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미 대학 진학 네트워크는 지난주 회원 8천여 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펩사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습니다. 펩사를 신청할 때 써놓은 정보가 이민 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접수된 렌트 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은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만 사항 중 3분의 2가 뉴욕시 5개 보로 내 세입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세입자 옹호단체 저스트픽스는 많은 임대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세입자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제정된 뉴욕 주 법에 따라 렌트 보증금 액수는 한 달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벽에 큰 구멍이 나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집이 손상됐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내려가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